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 더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유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전공에 이어서 교수와 전임이 또 인턴까지도 의료 현장에서 이탈할 가능성 지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먼저 정 변호사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졸업하면요, 예. 다 아시다시피 인턴을 거쳐 레지던트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레지던트를 하면은 전문의를 취득하는데요. 전문의 취득한 다음에 뭐가 되냐면 병원에 대형 병원에 펠로우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패컬티라고 하는 교수가 되는데 이 인턴과 레지던트를 전공의라고 하고요, 펠로우를 전임의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숫자는 전공의가 전임의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의료 공백을 메웠던 게 이렇게 전공의들의 의료 공백을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경험이 많고 그런 전임의들이 1인 3역 한 3사람 분모까지 일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전임의들이 그 지난 동안 메워왔었는데 만약에 전임의들까지 이탈한다라고 하면 그럼 진짜 대형 병원의 의료 공백은 대란 수준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좀 있으면 의대 졸업하지 않겠습니까? 의대 졸업생들이 인턴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인턴으로 못 들어오겠다. 그다음에 심지어 의대 교수들이 지금 그 의대 교수와 그 종합병원 대학병원의 그 의사직을 네. 예.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겸직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은 진짜로 그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의사 집단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까지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의사단체에서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라면은 끝까지 저항하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현재 추계한 2,000명 자체 그 증원 숫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 없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강대강 입장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죠. 예. 의사협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 회의까지 열고 우리는 끝까지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저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짚어주신 대로 이런 입장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2,000명도 적다. 우리가 추계했을 때는 3,00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나마 그것도 의사단체의 어떤 요구를 반영해서 좀 줄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어떤 의료 정책과 관련해서 협의점을 찾아 나가기 위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해왔던 의료 수가의 현실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2028년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건강보험 재정 확충하겠다 이런 입장 내놓고 있고요. 예. 또 지역별 차등 수가 그리고 의료 인력 확충 부분과 관련해서 끝까지 협의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협의는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부 의대 교수가요, 자신들이 중재자가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을 또 어떤 식으로 중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무래도 의대 교수님들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전공의들은 전문의 자격을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전공의들한테 의대 교수들은 은사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전임의들은 전문의를 딴 다음에 대개 이제 대형 병원에 종합병원 그 대학병원에 남아서 한 1, 2년 정도 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네. 대부분은 교수가 되고 싶어하는 의사들이 펠로우를 갖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 전공의와 전문의들한테 그 교수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의대 교수님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네. 본인들이 정부하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정부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너무 급진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새로운 어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정부가 너무 과격한 말을 해가지고 예. 자극시키는 거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그 대정부 창구로서 의대 교수님들이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기적으로 검진, 치료 받아야 하는 분들 지금 정말 애가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속히 해결책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오늘 첫 재판을 앞두고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신변보호를 요청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보통은 증인이 많이 그렇죠. 신청을 하죠. 예. 특히 네. 성범죄 증인이 하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법원 직원이 대동을 해주고 이게 공개된 복도에서 들어가게 되면 가해자 피고인을 마주칠 수도 있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관이 이렇게 드나드는 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비공개 문으로 들어오게 한달지 이런 배려를 해주는 건데 네. 물론 피고인도
법원도 신청을 하면 그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이 법원에서 판단 여부를 할 텐데요. 이 피고인이 이런 신변보호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진 전례가 조국 전 장관이 있었고요. 은수미 전 성남시장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이게 워낙에 언론 주목도가 크고 이제 불특정 다수와 충돌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 점쳐진다면 법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를 활용해 왔기 때문에 예. 오늘 법원의 결정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변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제 기자들이 있는 그 앞으로 지나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김혜경 씨 재판에선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이번 재판은 이게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이 초반복은 그 얘기가 아니라 그 경선 때 되는 식사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이와 같은 사실들을 네네. 인식했는지 여부가 그 관건이 될 텐데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확정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배모 씨가 예. 상고심을 포기했기 때문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식사 자리가 있었고 그때 어느 메뉴로 얼마만큼의 그 식사가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확정이 된 거고요. 네. 그런데 그 시점이 2021년 8월 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직전인데 이때 김혜경 씨가 국회의원 부인 3명한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점심을 사는 자리였거든요. 예. 그런데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가지고 이 식사비를 결제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라고 김혜경 씨도 주장하고 배모 씨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배모 씨가 이것과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오히려 더 그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건이 언제 기소가 됐냐면 2월 14일에 기소됐거든요. 네. 지금으로부터 딱 12일 전에 기소가 됐는데 벌써 공판기일이 잡힌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12일 만에 공판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이번 수원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빨리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생각보다도 그 판결이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수행 비사였던 배모 씨 2심의 유죄가 확정된 다음에 대법원에 다시 또 항고를 하는 거를 안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죄가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혜경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이게 확정된 유죄 판결은 함부로 다른 재판부라고 하더라도 배척하지 못합니다. 일단 예. 그 과정이 형사 증거조사 과정을 엄밀하게 거쳤다고 보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짚어주신 대로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 얼마를 결제했는지 그 장소가 어딘지 그 대각적인 내역은 다 수사와 이 유죄 판결에서 사실관계가 인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규명을 해야 되는 건 어떤 김혜경 씨의 지시로 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은 법인카드로 예. 이 결제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한 이 소명되지 않은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게 검찰의 공소유지의 핵심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